유승민 의원이 하남갑에 오신다고 그랬을 때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되겠지만 차라리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이 자꾸 국민의힘의 얼굴이 되고 변화를 꾀해야 이 나라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후보님께서는 어떤 건전한 견제 세력으로서 좀 거듭나기를 좀 바라신다는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도 100석이 넘는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그 스스로가 내홍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도 내란에 대해서 결별을 하자 이러는 쪽에 국회의원들 이게 사실 국민의 민심과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에 반대되는 목소리가 어쨌든 현재 공천권을 행사하고 그게 끝없는 갈등을 하니까 보수 쪽의 입장에서 볼 때도 저기 과연 보수 정당이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의힘 스스로의 지도부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이번에 선거 때 심판해서 한편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는 경제의 동력을 만들어주고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 이후에 경제도 살고 정치도 대화의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경쟁자로 지금 이제 이용 국민의힘 그 후보가 있잖아요. 이제 어제 국회에서 이제 출마 기자회견도 열었는데 본인이 이제 윤 어게인 논란이라든지 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이른바 호위무사로 불렸던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뭐 사과하면서 뭐 눈물을 뭐 흘리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뭐 그런 약점이 있고 지금 사실 그런 논란 윤 어게인이라는 그런 논란 포인트가 있지만 어쨌든 지역구 이해도 측면에서는 본인이 앞서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좀 많이 펴고 있고 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래서 지역을 이해하는 측면에 지역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네. 위례 신사선에 이걸 연결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그죠? 네. 근데 이걸 해법을 찾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일 거예요. 경기지사와 서울시장을 만나서 해결할 문제인지 아니면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그 위례 지역에 이 길 하나 건너서 그 학교가 그 서로 갈 수 없다든지 예를 들어서 위례 같은 경우에는 위례 우리가 송파에서 여기 위례는 더군다나 이제 그 비평준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군 문제나 그다음에 생활권을 어떻게 통합할 건가의 문제는 이런 거는 결국은 법률 문제거든요. 이게 위례에서 우리가 9,200번하고 9,202번이 서울 도심을 향해 가는데 나머지가 서울 향해 갈 수 없으니까 너무 교통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입법 문제, 정치적인 협상 문제, 예산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은 아마 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번 선거는 국민들께서 그 이재명 정부를 일을 할 수 있게 경제에 매진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국민의힘에서 이 내란 세력을 심판해서 국민의힘이 건전한 보수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한국 경제도 살고 이후에 한국 정치가 내전 상황으로 가지 않는 길이 열리지 않는가 싶어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로 그 거듭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뭐 저희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용 후보에게 늘 따라붙는 수식어가 윤석열 호위무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이용 후보와의 대결도 어떤 그런 내란 심판 이런 구도로 접근을 하신다고 좀 봐야 될까요? 아니 저는 제 캐치플레이스가 일하러 왔습니다. 실력은 이광재. 누가 이 지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일을 잘할 사람. 결국 이 정부가 4년 가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럼 이 정부와 협력을 해야 예산을 따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와 협력을 해야 입법을 할 텐데 결국은 이 국회도 여당이 현재 다수당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국회 경험이 더 많잖아요. 결국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왜 윤의 내란 심판을 얘기하냐면 결국은 이 국민의힘 스스로가 지금 공천을 두고 그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네. 네. 윤의 내란을 윤석열 핵심들을 공천하자는 쪽과 하지 말자는 쪽이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의 핵심 인사들을 공천을 해놓으면 거기서 만약 선거 결과에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에 따라서 이거 뭐 내란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봐라 이렇게 되면 그 뒤에 일은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 정부는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엄청난 결국은 이 대한민국은 혼란 속에 빠져들 거예요. 우리가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책을 보면은 결국은 구체제, 앙시앙 레짐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할 때 결국은 거대한 내전으로 발생한다는 그런 이론이 있거든요. 정치학 이론이. 그러면서 저는 큰 틀에서 지금도 오늘도 어제도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윤핵관의 일부 인사를 공천하냐 마냐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건 국민의힘이 스스로가 정리가 안 되니까 국민들이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그러면 훨씬 이 나라가 안정되겠죠. 저는 유승민 의원이 한안갑에 오신다고 그랬을 때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되겠지만 차라리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이 자꾸 국민의힘의 얼굴이 되고 변화를 꾀해야 이 나라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뭐 국민의힘의 어떤 해산 이런 것까지도 뭐 만연하게 사실 오랫동안 얘기해 왔는데 후보님께서는 어떤 건전한 견제 세력으로서 좀 거듭나기를 좀 바라신다는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도 100석이 넘는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그 스스로가 내홍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도 내란에 대해서 결별을 하자 이러는 쪽에 국회의원들 이게 사실 국민의 민심과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에 반대되는 목소리가 어쨌든 현재 공천권을 행사하고 그게 끝없는 갈등을 하니까 보수 쪽의 입장에서 볼 때도 저기 과연 보수 정당이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의힘 스스로의 지도부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이번에 선거 때 심판해서 한편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는 경제의 동력을 만들어주고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 이후에 경제도 살고 정치도 대화의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